21세기는 가상공간과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가히 뇌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아동학대 문제를 뇌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해지고 또 사악해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아동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난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뿐 관심 있는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암암리에 상당수의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나 집 주변, 학원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있지만 이 시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폭력의 문제를 뇌 구조와 기능을 연결해서 살펴보고요. 증상의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잖아요.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네타시오란 말 들어보셨죠? 네타시오는 카톨릭 내에서 진행되는 종교의식의 하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30년 전에 펼치던 사회생활 운동이었습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남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에서 비롯됐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게 내 탓이죠. 이런 내 탓이오에서 내라는 말은 나를 가리키죠. 나라는 존재는 눈, 코, 입, 팔다리를 가진 몸의 겉모양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활동하는 의식이라는 속사람도 있죠. 그런 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네타시오에서 뇌는 나의 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도 바로 뇌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폭행 그리고 학대에 관한 문제를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에게서 특히 뇌 구조와 기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몇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9년 작년에 개봉된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8월 칠곡 계모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고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칠곡 계모학대 사건은 계모 임모 씨가 2013년 8월 폭력으로 의식을 잃은 의붓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어린 딸을 장갑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임 씨라는 계모는 숨진 의붓 딸의 언니, 그 당시 만 12살인데요. 이 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범행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계모는 죽은 A양이 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친아버지도 범행에 가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계모와 함께 구속 기소됐죠. 사건의 공방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5년, 범행을 방조한 친부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죠. 정말 말로 담기에도 잔인한 이런 아동학대는 재혼한 엮이는 가정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모습입니다. 계모가 저지른 의붓딸에 대한 학대가 한두 번의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수법도 징승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의붓 자녀를 괴롭혔거든요. 의붓 자녀를 중으로 몰아간 계모의 행동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이에 수반되는 언어폭력, 또 아이가 받았을 공포와 두려움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계모의 행동과 말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계모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미 형성된 뇌 장애와 오랜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 이하로 의붓 자녀를 다룬 계모의 태도는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은 일종의 정신병적 행태였습니다. 또한 계모는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한 어린이에게 할 짓 못할 짓을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계모의 행동을 뇌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뇌로 통합니다. 계모의 파렴치한 말과 행동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활동은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행동이나 행위, 내뱉는 말까지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뇌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교해보면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1000억 개의 세포 한 2% 되는데요. 몸에 비교해서.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또 연결되는 걸 우리 시냅스라 그러는데, 연결이 되면 100조개에서 1000조개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 길이만 해도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래요. 10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25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이 신경회로가 마치 전깃줄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신경회로가 전깃줄처럼 되어 있으면서 100만 킬로를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전깃줄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깃줄을 보면 안에 구리선이 있고 겉에 피복이 입혀져 있잖아요. 전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게 구리선만 있는 것을 무수신경, 피복으로 덮여져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유수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무수신경, 구리선만 있는 것이 많고요. 어른이 되면 이제 피복이 입혀지면서 이제 머리도 안정되고 신경도 안정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유수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과 아이의 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뇌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뇌 구조는요, 이 두 주먹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머릿속에 쏘놓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오른뇌, 왼쪽은 왼뇌가 되죠. 바로 이 두 주먹 사이즈가 바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두뇌의 구조예요. 근데 이 두 주먹 사이즈인데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무게는요, 2근에서 2근 반 정도. 그래서 두뇌를 알면은 두뇌니까 두 주먹에 2근, 두뇌니까 두 주먹에 2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뇌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두 주먹에 뇌가 있고 그다음에 팔 길이 정도가 척수 있죠. 우리 등골이라 말하는 척수. 그래서 이 뇌와 척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중추신경. 그와 대비되는 말이 이제 말초신경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뇌는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손을 한번 접어보세요. 엄지손을 접어서 내 손을 말아서 이렇게 모아보시면 이게 두뇌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을 피시면 이게 피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질. 모든 그 감각이 집합되는 곳이죠.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4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엄지손가락은 뇌내 변연계라고 그러죠. 기억과 감정을 다루는 뇌예요. 손바닥을 보면 뇌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뇌라는 곳이죠. 손등을 보면은 바로 우리 뒷모습에 소대라는 곳이 있어요. 무의식적 감각 중추, 우리 모든 행동들, 습관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뇌들이 이제 신경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이 신경회로 작용들이 전기화학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 구조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생긴 뇌라고 논다고 하죠. 생긴 뇌로 논다고 하는데, 뇌는 구조대로 작동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손가락을 통해서 뇌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그 밖으로 표출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또 잘 아시겠지만 뇌는요, 삼각 4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맨 아래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뇌로 들어오는데요. 이 감각은 잘 아시죠? 단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청, 촉,후,미. 거기에 2가지 감각이 더 있어요. 내장 감각이 있죠.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은 운동 감각, 전정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전정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동 감각도 있어요. 그래서 7가지 감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감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감각이 반복되면서 기억이 만들어져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영화부터 쭉 만들어져요. 태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태아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감각을 통해서 기억이 형성이 되고, 감각이 반복되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회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요. 그죠?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물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10% 정도 나오는데, 머릿속에 우리 생각만 할 수 있잖아을 다 생각한다고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럴 때 밖으로 나오는 것,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그럼 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은 쌓여서 나름대로 어떤 그 범주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감각을 통해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을 통해서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을 통해서 언어, 행동이 나오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기능들이 있어요. 이 감각은 뇌관 쪽에서 통로를 통해서 올라왔다가 변연계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생각은 전두엽 앞 이마라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념은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뇌는요, 보면은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동물 같으면 그대로 출력이 돼요. 행동으로 출력이 되지만 사람은 중간 저장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출력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무조건 감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이런 과정이 뇌의 입력과 출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는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또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회로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한 10만 년 전에 형성이 됐다고 그러죠. 호모사피엔스라고. 어떤 분들은 인간의 탄생은 우주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주의 탄생은 137억 년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의 탄생도 137억 년 걸린 거네요. 우리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비슷한 수치가 우주에도 있어요. 1000억 개의 운하. 이 운하 하나가요. 운하라는 건 그 별의 구름들이잖아요. 별의 집합체인데 이 운하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 개의 별이 하나의 운하를 이루고 이 하나의 운하가 또 1000억 개의 운하를 이루면서 이 우주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1000억 개의 운하처럼 인간의 그 뇌도 1000억 개의 세포로,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뇌가. 그래서 보면 어떤 비슷한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운하를 보면서 대우주, 사람을 보면서 소우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적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라는 소우주, 1000억 개의 운하라는 대우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소우주적 존재입니다.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신경회로가 자그마치 100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능성은 또 무한하잖아요. 그 뇌를 통해서 뇌를 알면 이런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각 4단 구조에서 보았듯이 오랜 세월 입력 단계를 통해 회로가 형성되고요. 그 형성된 회로를 통해 새로운 모든 환경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운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칠곡의 계모 임씨에게는 이미 결정된 인생의 회로, 바로 폭력의 회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회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시작된 학대는 멈출 줄 모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폭력이 끝나게 되고 사회 밖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일생 동안 만들어진 회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충격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회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로를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고정된 신경 회로를 변화시키는데 보통 4주 걸린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이죠. 우주국에서 나사의 그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된 안경,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끼웠다 그래요. 그래갖고 보통 하루에 2시간씩 끼워놨는데 처음에는 막 오바이트도 하고 힘드니까 세상을 거꾸로 보세요. 걷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3주 지나니까 이 거꾸로 된 안경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뇌도 바뀌는구나, 회로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 3주에서 4주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거꾸로 된 안경 끼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바뀌는 게, 회로가 바뀌는 게 한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주면 다시 원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한 그 자리 잡은 고정 회로막을 만드는 데는 4주를 넘어서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교육과 상담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폭력 회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효과로 여기에다가 충격적인 효과로 강력한 법률적 처벌과 함께 어린 시절 입력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바르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 구조에서 보듯이 감정의 뇌는 감각과 운동이 연결된 뇌관과 또 무의식적 운동 중추인 손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손을 보시면 아까 손가락은 피질, 엄지손은 대뇌 변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들이 모두 이 뇌관이라는 것에 근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변연계, 감정을 만들거나 기억을 만드는 변연계나 아니면 우리 생각을 아니면 모든 감각들이 모여서 연합적인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피질들의 역할에 이 뇌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뇌관의 역할은 바로 운동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로 뒤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운동 중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적인 감정을 다룰 때 물론
말로 하지 마라 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시켜주면 폭력적인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날카롭고 예민한 감각을 중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운동의 의미를 아세요? 운동의 의미. 운동하라면 어떤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 운 플러스 동이에요. 운과 동을 합친 것이 운동이거든요. 움직일 동만 얘기하면 움직이는 것만 얘기하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운자가 있잖아요. 구릴 운자가 있어요. 뇌가 구려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속에 뭐가 있냐? 뇌가 있어요. 뇌를 컨트롤하려면 바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뇌와 관련해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을 통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정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 하는 것보다 허그라는 동작을 통해서 몸으로 사랑을 익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손동작을 통해서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 두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을 모아서 내가 아까 두뇌 사이즈라고 그랬죠? 두뇌 사이즈, 두 주먹이 두뇌 사이즈인데 손을 쫙 펴셔서 잡으시고 손바닥 외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처음에는 팔을 하면 팔목도 아프지만 자꾸 운동하시다 보면 부드러워져요. 또한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손가락.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운동이 안 돼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두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운동하면은 건강이 좋아지지만 손가락을 운동시켜주면은 두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졌던 거, 기억력이 떨어졌던 거, 집중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운동만 해줘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회복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더불어 재혼율도 높아지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엮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가정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가족이란 개념도 새롭게 바뀌고 있죠. 가정은 혈육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같은 공간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공간적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같은 공간에 사는 아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 되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더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뇌를 이해하고요. 또 나를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가운데 아이의 우주적 무한한 가치를 인정했으면 합니다. 원론적 이야기지만 나약한 아이는 더 이상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